이번에는 젠킨스와 GitHub 웹북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빌드를 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레포지토리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GitHub 웹북이 빌드를 실행하는 젠킨스에게 이 변경사항을 알리고 젠킨스는 그 변경사항을 체크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새로 빌드합니다. 그리고 그 빌드된 이미지를 도커허브에 업로드함으로써 지속적인 빌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실습에서 사용할 EC2 인스턴스는 프리티어가 가능한 인스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시작에 들어가서요. 우분투 여기에 프리티어 사용이 가능한 T2 마이크로를 선택하고 키페어는 기존에 있던 아무 키페어나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키페어는 그때그때 새로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은요, 우선 여기선 가만히 놔두고 인스턴스가 생성된 뒤에 설정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젠킨스 EC2 인스턴스 이름을 젠킨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안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를 하나 열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젠킨스 어플리케이션을 8080 포트로 열을 것이기 때문에 EC2의 인바운드 규칙에서도 포트 범위 중 8080 포트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럼 보안 그룹을 편집하겠습니다. 규칙 편집에 들어가서 추가 8080 하고 설명은 젠킨스라고 해주겠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접속이 됐죠? 이제 이 EC2 인스턴스에 젠킨스를 설치할 건데요. 젠킨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젠킨스를 이번 실습에서는 젠킨스를 자바부터 설치하지 않고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자바부터 설치하게 되면은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도커를 먼저 설치해 주겠습니다. 도커가 잘 설치됐는지 도커 버전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커가 잘 설치됐죠? 이제 이 도커를 이용해서 젠킨스를 띄우고
젠킨스를 8080 포트로 띄우고 이 젠킨스에 젠킨스에서 이 젠킨스에서 도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켓을 이용해 연결해 주겠습니다. 젠킨스 컨테이너 이미지가 잘 실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udo yes 하면은 8080 포트에 연결이 돼서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젠킨스 컨테이너 이미지에서도 도커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도커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젠킨스에 접속을 할 건데요. 이 EC2의 퍼블릭 IP 주소를 이용해서 퍼블릭 IP 8080 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젠킨스에 접속이 됐습니다. 젠킨스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언락 젠킨스라는 팝업이 떠 있는데요. 여기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 패스워드는 젠킨스의 컨테이너 이미지에 이 경로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로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이거고요. 복사해서 그러면은 네, 잘 됐죠? 이제 젠킨스에서 사용할 플러그인들을 서제스티드로 설치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고 젠킨스 계정을 만들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계정명은 아이디는 어드민, 암호는 아무거나 해주고요. 이름은 제이심슨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아무거나 적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젠킨스 관리에 들어가서 플러그인 관리, 설치 가능을 클릭한 다음에 도커 파이프라인을 클릭해서 도커 파이프라인을 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젠킨스를 설치하는 것은 끝납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GitHub 웹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예시 코드가 있는데요. 이 Node.js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실습용 레포지토리입니다. 이 레포지토리에는 도커 이미지 생성을 위한 도커 파일과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위한 젠킨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젠킨스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할 레포지토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레포지토리는 도커허브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레포지토리입니다. 이제 웹북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웹북은 이 레포지토리의 세팅스의 좌측에 웹북을 눌러서 기존에 있던 웹북은 지워주고 있고요. add 웹북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 페이로드 URL을 적으라고 나오는데요. 페이로드 URL은 젠킨스 경로, 젠킨스 주소와 그 뒤에 GitHub 웹북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해주겠습니다. add 웹북을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웹북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면은 여기에 초록불이 뜰 겁니다. 이렇게 초록불이 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킨스에서 이 레포지토리에 잘 접근하기 위해 이 계정에 토큰을 하나 생성해 줘야 됩니다. 액세스 토큰을 하나 생성해 줘야 됩니다. 액세스 토큰은 계정의 세팅에 들어가서 맨 아래 보시면은 디벨로퍼 세팅스의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트 뉴 토큰을 해주겠습니다. 노트는 이름은 아무거나 적어주고요. 젠킨스 앱 인스퍼레이션은 아무렇게나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체크할 것은 라이트 패키지스 하나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네레이트 토큰을 해주겠습니다. 이 토큰 값은 현재
이 페이지에서 딱 한 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여기다 해주고요. 리로드 하면은 볼 수가 없죠. 이제 젠킨스에서 지속적인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빌드를 위해서 빌드 잡을 하나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에 젠킨스 example build app 이렇게 해주고 파이프라인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GitHub 프로젝트를 체크해 주고요. 프로젝트 URL은 이 GitHub 레포지토리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GitHub hook trigger for git-scm 폴링을 체크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 스크립트 from scm을 선택해 줍니다. 이 scm은 git을 선택해 주고 레포지토리 URL은 마찬가지로 GitHub 레포지토리 URL을 넣어주겠습니다. 크리덴셜에는 저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레포지토리가 있는 계정의 토큰에 대한 토큰으로 크리덴셜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현재는 크리덴셜이 아무것도 없죠. 애드를 해주고요. 젠킨스에 들어와서 유저네임은 GitHub 계정명, 패스워드는 이 토큰 값, 계정 액세스 토큰 값, 아이디는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이 크리덴셜의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크리덴셜 아이디는 무슨 크리덴셜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크리덴셜이 새로 떴죠? 이걸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북을 통해서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빌드를 할 대상 브랜치가 여기 있는 이 레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이기 때문에 메인 브랜치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스크립트 패스에는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위한 젠킨스 파일 경로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디폴트로는 맨 앞에가 이 대문자인 젠킨스 파일이 되어 있지만 저희 실습에서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소문자 제1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어플라이 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방금 만든 빌드 잡에서 빌드한 결과물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 도커 허브 레포지토리에 업로드 해야 되는데요. 이 업로드하기 위한 이 계정의 크리덴셜을 추가로 생성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대시보드에서 젠킨스 관리 Manage Credentials 에 들어가서 젠킨스를 누르고 글로벌 크리덴셜스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제가 아까 GitHub에 대한 액세스 크리덴셜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Add 크리덴셜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유저네임은 GitHub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도커 허브의 아이디를 적어주겠습니다. 패스워드는 마찬가지로 도커 허브의 토큰일 수도 있지만 도커 허브의 토큰 대신에 토큰을 생성하지 않고 그 대신에 비밀번호로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도커 허브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도커 허브라는 아이디는 젠킨스 파일에 이 크리덴셜을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크리덴셜이 생성이 됐고요. 이제 빌드하고 이 도커 허브에 업로드 되는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빌드 나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빌드가 실행이 되겠죠? 참고로 웹훅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젠킨스에서 빌드를 하게 하는 행위는 빌드 나우를 한번 클릭해서 이 첫 번째 빌드를 만들어준 이후에야 잘 작동이 됩니다. 이 빌드를 기다리면서 한번 젠킨스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젠킨스 파일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는 저희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할 허브 레포지토리, 여기에는 허브 레포지토리의 레지스트리 이 주소, 그리고 도커 허브에 액세스하기 위한 젠킨스에서 만든 크리덴셜 아이디, 여기에도 위와 동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환경 변수에 빌드 넘버를 넣어줘서 태그명을 동적으로 생성을 해줄 건데요. 이 빌드 넘버는 젠킨스에 있는 이 빌드 넘버입니다. 그럼 여기서 푸시할 때 v1.0. 빌드 넘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빌드하고 있는 이미지는 v1.0.1로 태그명이 붙어서 여기 도커 허브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젠킨스 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푸시 레이티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 레이티스트는 버전명이 태그로 붙은 컨테이너 이미지와 별개로 최신 컨테이너 이미지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기 위해서 푸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빌드가 완료돼서 도커 허브에 올라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태그명 v1.0.1 컨테이너 이미지가 잘 업로드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변경을 주어서 자동으로 웹훅을 통해 젠킨스에서 빌드가 실행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하이 CI/CD 실습 대신에 하이 버전 1.0.2로 업그레이드 라고 하면은 웹훅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빌드가 바로 실행이 되고 있죠. 네, 이 두 번째 빌드도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웹훅을 통해서 빌드가 이루어진 태그명 v1.0.2가 나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v1.0.2가 나왔죠. 네, 이것으로 젠킨스와 웹훅을 이용한 지속적 빌드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